6주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르크스가 보기에 마르크스는 이제 인간의 어떤 변화, 긍정적인 어떤 변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회 변혁을 가능하다고 보았고 또 그런 걸 추구했던 그 철학 사상가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근데 이제 혁명을 통해서 인간은 변화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간은 변화한다는 얘기는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 수업은 인간의 본성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마르크스의 저작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라고 앞에서 배웠습니까? 자본론이죠. 공산당 선언과 함께. 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화폐를 생명으로 삼는 체제라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인간은 세계적으로 화폐가 뭐예요? 돈이죠. 이제 따라서 인간은 체계적으로 착취되고 평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자본주의는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마르크스가 생각하기에 그러나 자본주의는 역사의 이 진행 과정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 그것은 봉건 체제를 밀어낸 것처럼 봉건주의, 봉건 체제를 인간이 밀어낸 것처럼 밀려날 그런 어떤 역사의 진행 과정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자본주의 체제를 이제 봤어요. 그러나 이제 미리 말하지만 사실은 20세기 넘어서 21세기에 이르러서 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신자유주의는 이제 새로운 신자다 이 말인데, 자본주의 체제가 더 확장되는 것, 세계적으로 관철되는 것을 신자유주의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대처 수상이, 미국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던 시기에 이렇게 그 자본주의 체제가 확장되는,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자본의 논리가 어느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관철되는 그런 체제가 확립된 거. 그래서 마르크스의 그런 생각과는 달리, 물론 이제 인류의 긴 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본주의도, 그러니까 되면 중세 천년의 그 신중심의 세계관, 천년 동안 진행되었던 지속되었던 그런 어떤 중세의 봉건 질서가 뭐 종교교육이라든가 르네상스 문해부흥이라든가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봉건 체제가 무너지고 근대로 나아가는, 근대 자본주의 체제로 나아갔던 그런 역사적 경험을 보건대, 길게 보면 이 자본주의 체제는 어떻게 이제 변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도 불구하고 일단 마르크스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이 자본주의 이념, 체제,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강고한 그런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또 분명해 보입니다. 그럴수록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장점과 함께,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확산됐을 거 아닙니까? 장점과 함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억압적인 면이 또 도드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면 그 밝은 햇빛이 강렬하면 그림자도 짙고 이런 그 음영 이제 그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1차 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6주차 우리가 다른 별도의 과제를 내지 않고 그 질의응답과 그 팀 기반 학습, 토론 둘 다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장점과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단점이 무엇일 것인가를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심화학습을 하고 또 여러분의 이제 토론을 통해서 각자 그 자료를 찾아보고 각자의 생각을 또 정리해보는 그런 수업으로 자는 과제를 대체할 겁니다. 대체가 아니라 하나의 과제가 되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과제인데 어쨌든 좀
줄여서 해보는 겁니다. 하여튼 마르크스는 이제 그 어떤 적절한 조건 하에서 우리는 서로 협동한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에 대한 신뢰, 과거보다 미래를 내다봤던,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 그런 우리가 변하는 존재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인간이란 적절한 사회적 환경이 주어질 때 본래 그 자신이 된다. 이렇게 보면 이제 동양 철학 사상,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동양 철학 사상에서 성선설을 주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맹자죠. 맹자. 성악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순자고.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것만 이제 좁혀서 이야기하면 맹자의 성선설과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신뢰를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보기에 인간의 이기심이라든가 그 탐욕의 추구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인간이 그래서가 아니라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 환경은 뭐냐?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제 환경은 무엇에 의해서 공산주의에 의해서 인간이 그 이기심과 탐욕을 버린 본래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크스의 경우는 인간의 본성을 타고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회적 환경의 문제, 사회적 관계의 문제에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본성은 특정한 생산 양식의 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념만으로는 사회를 변혁시킬 수 없겠죠. 그래서 그 행동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혁명, 그 혁명의 이념 말고 더 이제 필요한 게 뭐겠는가를 계속 공부하고 설파를 합니다. 자, 좀 더 보면 마르크스는 완전한 사회를 추구했단 말이에요. 완전한 사회에서는 풍요와 이타성이 생길 것이다. 이타성이 이제 이기심의 반대 항목이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행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자기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좀 이익이 되고 그들의 행복을 좀 추구하는 그런 어떤 이타적인 어떤 인간의 본성,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사회는 뭘까요? 그 공산주의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공산주의 사회는 좀 더 또 이야기하겠지만 생산 수단이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그 생산 수단을 독점한 자본가가 끊임없이 이제 이윤을 추구해 간다. 탐욕스럽게 그런 과정에서 그 노동하는 그 육체만 가지고 노동력만 가지고 있는 노동자로서는 이 자본가의 끊임없는 어떤 착취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산관계 속에서 끝없이 이제 그 가난한 그런 어떤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 거예요. 다시 그래서 그 완전한 사회, 그러니까 그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가 철폐되고 그것이 사회가 이제 공통으로 그 소유하는 그런 어떤 사회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국가가 독점하는 그런 체제에서는 풍요롭고, 왜냐하면 자본과의 착취가 사라질 테니까. 그래서 이제 내 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이타성이 생길 거라고 믿은 거죠. 그런 사회는 완전한 사회, 즉 착취 없는 사회일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경제적 이유로 제압받거나 독점적인 활동 영역을 갖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완전한 사회. 그러니까 하나의 유토피아를 이제 마르크스는 그려낸 거예요. 이제 문제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런 사회가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는 탐욕과 이기성이 제거됨으로써 획득되는 풍요로운 세계에 대한 이 유토피아적 비전은 바람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이제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저 아래쪽 가면 이제 그런 그것이 이제 현실에서 실현됐다고 보는 게 이제 그 소련의 이제 공산당 혁명을 통해서 그 공산당 혁명을 통해서 그런 소위 완전한 국가라고 만든 게 소련인데 소비에트인데 그것을 이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확연히 드러난 것이고 현실에서는 소비에트가 그 소련이 90년대 후반에 이제 망했잖아요. 동국권과 함께. 그래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관련 자료를 좀 이따 보면 바로 이런 이제 그것이 실현될 수 있겠는가, 실현됐다고 했을 때 과연 바로 이제 그런 자본주의 체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그렇다면 사라졌는가, 그래서 완전한 사회가 되었는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시다. 좀 이따가. 자, 하여튼 마르크스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상당할 정도로 마르크스의 견해를 와 관련된 마르크스의 견해를 우리가 상당할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마르크스는 사회주의가 이타주의를 낳게 되어서 각 개인은 자신의 이익보다도 공동 이익을 추구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풍요로운 세계에서는 그 누구도 탐욕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어진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제 현실은 그렇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그 굉장히 많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이를테면 충분히 많은 재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수가 있겠죠. 그런 부자라도 탐욕스럽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 가끔 이제 보도 보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당히 어느 세계나 그런 면이 좀 많이 있긴 해요. 그러는데 비단 우리 안의 문제는 아닌데, 근데 전체 인구의 뭐 5%에 불과한 사람들이 그 토지의 전체 토지의 뭐 6, 70%를 가지고 있다거나 에이컨데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집을 수백 채를 가지고 있다가 임대 사업자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 부자라고 해서 물론 이제 그 어떤 검소하게 살면서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보면 마르크스가 생각했던 이런 어떤 좀 어찌 보면 순진하고 또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목도하는 현실에서는 그렇게 현실의 적합성의 문제가 좀 맞지 않다는 것을, 물론 이제 마르크스는 당연히 그것은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가 작동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여튼 그 얘기죠. 이렇게 마르크스는 인간의 이기심이나 탐욕은 여전히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뭡니까? 오직 어떤 자본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그런 체제를 말하죠. 그러면 이제 인간에 대한 인간은 역시 이제 그 자본의 이윤에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니까 인간적 가치니 뭐 이런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얼마짜리인가, 생산성이 이를테면 생산성이 얼마나 그렇다면 연봉이 얼마짜리다라고 하는 거, 이것으로만 이제 인간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죠. 연봉이 얼마짜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생산해낼 수 있는가, 생산성의 문제와 관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인간의 이기심이 뿌리는 굉장히 깊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물론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의 생물학적 유전의 결과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면 다윈의 어떤 그 종의 기원에서 적자 생존, 자연 도태, 바로 이런 것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생물학적 유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어떤 것이 이제 바로 이런 거 어떤 하나가 절대적 진리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다양한 철학 사상가들의 이론들을 우리가 우리 수업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인간의 본성이란 무엇인가를 또 이렇게 탐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쯤에서 이제 그 자본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질의응답을 하고 또 토론을 이어갈 6주차의 학습 주제죠. 그 다음에 또 하여튼
마르크스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과 관련된 사회적 관계에서는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일정하게 필요합니다. 자본주의 생산수단을 자본으로서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경제체제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자본주의 체제에서 핵심적인 거,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 핵심적인 기둥, 요건 잊지 마세요 여러분.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개인적인 소유가 허용되는 것을 말해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시장에서 되면 생산한 생산물을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때문에 정부라든가 어떤 간섭을 받지 않고 또는 최소화해서 시장에서 어떤 유통되고 소비되는 것, 그래야 이제 그 생산자 즉 자본가 이익이 보장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드는 두 개의 중요한 기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혹시 나중에 시험을 글쎄 시험을 볼까? 시험을 보면 충분히 또 이야기해 줄 테니까요. 그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자, 공산주의 좀 더 봅시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레닌에 체계화된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론에 입각한 사상이다. 자산의 공동 소유가 옳다고 주장하며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무계급사회, 계급이 없는, 계급이 실패된 계급은 뭡니까?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프롤레타리아 이런 계급 무계급 사회, 계급 없는 사회, 계급이 철폐된 사회를 이제 지향을 해요. 공산주의자들이 계급지배 도구라고 얘기하는 국가가 철폐되고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실현된 그런 사회경제 체제를 이야기하죠. 우리가 공산주의 그럼 어디를 먼저 떠올립니까, 여러분? 북한? 북한도 공산주의 체제죠. 공산주의 체제인데 이제 좀 변형된 특히 이제 공산주의 그 얘기는 뭐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또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수업 자료에 좀 충실해 보도록 합시다. 하여튼 북한도 그렇고 또 뭐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뭐 이 공산주의 체제가 있긴 있지요. 자, 자본주의 그러면 뭐가 떠오르나 여러분은 화폐, 돈, 그렇죠? 돈. 자,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뭐겠어요? 생산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를테면 여성의 노동에 대해서 가치를 이를테면 가정주부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자본주의 체제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같은 노동이지만 남성 노동자의 노동에 비해서 여성 노동자의 대가는 상대적으로 적지요. 왜 그럴까요? 이 생산성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1993년 위스콘신 대학의 연구자들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단백질 프롤락틴의 유전자 코드를 제거해서 알을 품는 암탉의 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시도가 성공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자, 과학자들은 어미닭이 알을 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쏟은 시간이 걸리든 걸리는 걸리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효율성 되면 알을 품는 닭이 그렇지 않은 닭에 비해서 4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적은 알을 낳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되면 보통 닭무리에 20% 이상의 알을 낳을 품는 암탉 뭐 무슨 얘기 이렇게 내가 뭐 비문을 썼나 보통 닭무리의 20% 이상이 그 암탉이다 그 말이에요. 암탉은 이제 알을 낳는 거니까 닭무리의 20% 이상 정도가 암탉이 모양이에요. 부화로 인해서 알을 낳는 생산성이 저하돼서 양계업자가 이제 많은 비용을 들이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프롤락틴 호르몬을 그 암탉에 의해서 제거한 거예요. 이를테면 모성성을 제거한단 말이야. 그 알을 품어 안고 이제 그 안에서
알에서 부화, 병아리가 부화되도록 하는 이런 이 암탉의 모성성을 제거해 버림으로써 암탉의 자연적인 부화 본능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렇게 자연인한 거죠. 알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암탉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모성성을 제거해 버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자본주의 체제에서 생산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 극단적인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유전공학기에 이제 태어난 새로운 암탉은 이제 더 이상 모성 본능을 나타내지 않는 거죠. 이미 닭은 좀 더 많은 달걀을 낳는 일종의 기계가 된 거죠. 이걸 응용하면 이제 사람들 일자를 기계가 대체하고, 그러니까 노동의 종말, 경제적 공포, 일상화가 우리를 덮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다시 자본주의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아까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시장경제가 자본주의 체제를 떠받치는 두 개의 중요한 기둥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바로 이런 거, 생산성만을 생산성, 효율성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체제가 그럼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가, 이제 마르크스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인간 소외 현상을 가져오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소외.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인간성이 상실되어서, 아까 그 어미 암탉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성성이 박탈된 것처럼 바로 똑같은 개념이에요. 인간이 본래 지니고 있는 인간성이 상실되어 인간다운 삶을 잃어버리는 현상을 인간 소외라고 마르크스는 규정을 합니다. 사회과학적으로는 자신의 주변, 노동 및 노동의 산물, 자아로부터 멀어지거나 분리된 듯한 감정 상태를 이제 인간 소외라고 또 이렇게 개념을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원래 인간이 자신들의 생활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물질이 인간으로부터 독립해서 거꾸로 인간을 지배하고 마는 현상을 가리키는 그런 말로도 이렇게 두루 쓰이기도 합니다. 인간 소외라고 하는 말이. 자, 기계 문명이나 고도로 정보화된 사회가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작용을 할 때 보통 생겨나는 것이죠. 자신의 운명이 자기 스스로의 뜻대로 되지 않고 외부의 힘에 결정된 듯한 그런 무력감, 세상 일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심정, 사회 기존 가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 사회적 관계에서 느끼는 고독감, 고립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간 소외라고 하는 이런 그 개념어가 두루 활용되고 있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 느끼는 괴리감을 뜻하는 또 자기 소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소외의 개념. 근데 마르크스는 이제 자본주의 생산 양식으로 인해서 인간의 소외가 자신이 그 생산한 것으로부터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이 물신화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물신화가 뭔가요? 어떤 물질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이죠. 자본주의 체제에서. 이 물신화로 인한 인간적 가치의 사물화도 이제 사람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본적인 존엄성,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사람처럼, 어떤 물질처럼, 상품화 된다, 이런 얘기죠. 현대사회는 물질 문명 혜택으로 윤택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는 물질 문명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을 잘 때까지 이 자본주의 체제의 물질 문명의 세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대량 생산으로부터 시작된 상품도의 시대는 소비 사회로 이끌었고, 이 과정에서 사물의 진위 이상이 높아지겠죠. 어떤 것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계급이 판단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신문 보도를 보니까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도 리스를 해서 BMW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몇 달 모은 돈을 가지고 구찌라든가 이런 이제 명품 백을 소비한다. 이런 이제 이것이 어떤 소비의 양극화와 관련된 하나의 패턴이다, 이런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왜 그러겠습니까? 어떤 것을 소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계급이 판단되는 그런 자본주의 체제가 이런 물신화라든가 사물화,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자본의 흐름에 따라 가불의 관계가 형성되기도 하고요. 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간략하게 여러분이 살펴보기 바랍니다. 나는 시간에 이제 그 제약 때문에 이 자료를 다 설명하지는 못하겠고,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을 통해서 비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를테면 완전한 사회를 꿈꾸었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상이 실현된 것이 이제 소비에트 공산주의 사회인데, 그것이 결국은 그 어떤 인간의 착취, 인간의 또 어떤 탐욕, 이것이 제거된, 그래서 되면 계급이 사라진 그런 완전 사회를 이루었는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는 것이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의 그 내용과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에서 비판하고 있는 억압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문제점, 그것을 한번 여러분이 이 자료를 통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 사회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갖는다. 같은 양의 노동에 대해서 같은 양의 목을 분배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본 거예요. 이를테면 마르크스는, 그래서 마르크스는 인간의 완전함을 신뢰한 듯 싶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 시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하는 이상주의자죠. 이상을 품어야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 어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 긍정적인 의미에서 모든 갈등이 계급투쟁에서 비롯하므로 계급 없는 사회에서는 갈등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마르크스는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 사회보다 더 뿌리가 깊지 않겠는가. 이기심과 끝없는 탐욕, 정적 보존의 욕구, 경쟁의 심화 등이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기만 할까 여전히 의문이 되기도 합니다. 예, 뭐 2주차도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음악을 아까 1차 시 끝날 때 뭐 도나도나, 그러니까 존 바에즈의 도나도나를 한 2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3분 21초 정도로 편집된 곡인데, 그러면 1분 뭐 20초가 좀 못 될까? 그 정도로 명상, 우리 음악을 듣고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Calves are easily bound and slaughtered, never knowing the reason why. But whoever treasures freedom, like the swallow, has learned to fl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the whole day through, and half the summer's night. D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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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a. 자, 수고들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지요.